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의 내용은 동생의 사건이 있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청와대에 상소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상소문은 아마 역대급으로 그 최초의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민원에 관련된 것들은 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청와대에다가 상소문을 제가 최초로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하고 책을 좀 두는 것보다는 동생이 시신송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점잖함으로 제가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가족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의 대표로 저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국방부와 해경, 해군이 제때 적극적이고 소통이 원활한 연락을 취했더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고 남북한 관계까지 더 돈독하고 좋은 관계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정상적인 보고와 일각을 다투는 국민의 생명 앞에 거짓과 진실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어디서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분노해야 할지 저희에게 닥친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기에 기가 막힙니다. 처음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날 선박에 올라 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바로 실종 수색에 돌입하였고 그 당시에도 해경 지휘함정의 이탈과 군의 라이프 자켓 전수조사를 군사기밀로 치부하며 조사를 했을 때만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발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고 수색에 임했습니다. 9월 23일 15시 30분경 북한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통일부, 국방부, 합참, 지휘통제실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수색에 돌입했을 때 수색 세력의 증언을 요청했지만 단칼에 묵살 당할 때까지만 해도 국가가 찾아주겠지 국방부와 해군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살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육지로 나와 수많은 인터뷰와 답변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해경의 황당한 수사와 증거들, 그동안 해경은 조류 예측 시스템을 4개 해양 전문 기관에 의뢰한 자료를 인용한 시스템을 한 달 동안 대국민에게 거짓말로 일관해 말해왔고 보고를 했는 바 사고 당시 수많은 증언을 토대로 서풍이 강하게 불었고 사고 전박의 항해 일지는 북풍을 해경은 사우이스 남서풍을 그리고 사고 시간도 신고 접수 시간을 선택했고 조류 해수면 온도 등 해상 컨디션도 해상과 불일치하는 기상청 자료를 인용하는 등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자료로 부실 수사를 해왔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할애하여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뒷받침하듯이 몰고 가는 파렴치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수사 자료와 기본적인 수사에서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채 반인륜적 개인적 치부로 대충 부실 수사와 초동 수사 실패를 덮으려 합니다. 같은 날 사고의 수원이 발표할 때마다 다르고 직접 사고 현장의 사고 선박에서 남아있는 기록이 가장 중요한 수사 단서인데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기상청 자료만 인용합니다. 이런 해경이 수사 자격이 있습니까? 10월 22일 중간 발표 때와 국회의원들이 인천 해경에 방문했을 때 자랑스럽게 브리핑한 내용 중 선박통신 장비인 VHF 16번, SSB 2318번, 나바 텍스 통신으로 남한에서 북측으로 말하면 수신 가능하다는 점을 해경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군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북측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도 있었기에 당연히 국제 전환 신호 송출은 기본이었고 당연히 중국어, 영어 방송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이건 기만이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지 의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20년 10월 26일자 MBC 방송에서 신안 갯벌에서 조개잡이하다 바다에 해경 헬기가 긴급 출동해서 구조했던 방송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단 몇 시간 만에 저체온증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동생은 무려 30시간 이상을 해상 표류했고 그 상황에서 인간의 모든 능력이 상실 또는 저하된 상태에서 구술했다는 말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 정보가 과연 법리적으로 증거가 될까요? 동생의 부채 때문에 얼부겠다고 고집 피우는데 이미 2020년 6월 20일부터 2023년 5월 6일까지 변제 계획이 있었고 이미 판결까지 받아 성실히 채무 이행을 수행 중이었는데 왜 무리하게 발표하고 수많은 댓글로 온 가족이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는지 대통령님의 즉각 이 수사라인 전체를 해임하시고 그들도 똑같은 고통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해경청장을 즉각 해임하여 주십시오. 이는 전 국민을 향해 해경 스스로가 무능력을 자처했고 청와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꼴이 아니고 무엇이며 국민에게 불안한 안보와 국방을 여실히 보여주는 꼴 아니겠습니까? 해경은 실종과 실족에 대하여 그동안 발표하면서 언급도 안 하거나 미사용어만 그냥 어물쩍 넘겨왔습니다. 해경이 무자비하고 부실 수사 발표로 인해 저희 가족들은 엄청난 댓글 공격과 저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런 가해와 피해를 생각했는지 부실 수사와 구조에 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수사기관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이 보는 앞에 말도 안 되는 수사 발표를 할까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해경청장과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을 해임해 주십시오. 국방부의 말 바꾸기와 황당한 프레임. 저는 전문 지식도 없지만 그동안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법에 따라 합동신문조, 국정원, 합참, 기무사, 정보사, 경찰청, 해경까지의 대공요원으로 구성해 조사와 분석을 한 다음에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어야 정상 아닙니까? 수많은 국방, 안보, 외교, 북한 전문가들도 이번 군과 해경의 발표에 의아해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해역에 체포되었다는 첩보때는 왜 구조하지 않고 해상에서 분명히 VHF 16번 채널 SSB 2318번 채널 나바텍스가 있었고 국제조난 신호에 송출을 안 했는지, 그리고 그 해역은 중국 어선들이 있어 영어, 중국어 방송까지 하고 자국민 보호와 구출에 만전을 기해야 정상적 임무 수행이라고 봅니다. 이는 해경과 해군에 통보했는지도 묻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원양어선 항해사 5년, 원양선사 5년, 보트 개발 30여 년, 그리고 고향에서 준학배를 2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초등학교 수준의 말을 하는 국방부와 해경의 말에 어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에서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발표를 해놓고 나중에 말 바꾸기와 동생의 육성으로 월북했다는 말을 했다가 또다시 장난치듯 말 바꾸기를 해온 바, 이는 저희 가족들의 가슴에 엄청난 난도질을 했고 아픔을 헤아려주는 조금의 배려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방부는 사고 한 달 동안 말을 몇 번이나 바꿨는지 헤아릴 수가 없으며 자국민 보호에 국가의 존재와 국가는 무엇을 했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본 사건이 낱낱이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고 남북관계는 더 돈독해졌을 것이고 북미 관계 또한 더 꼬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기다려왔고 인내했고 충분한 시간을 통해 해결되고 정상적인 수사 결과와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지키지 못한 자들이 부실 수사를 공개하고 인격을 유린하고 엄청난 2차, 3차 피해까지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헌법 소의 국가이고 단 한 사람의 생명에도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최고의 국가는 존경과 존엄이 함께해야 미래 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유엔 인권위와 원비어 가족들까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와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자국민을 이토록 박해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무참히 인권 유린하고 가혹한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기회와 과정, 결과는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이번 동생의 사건에 적용되고 이루어졌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회는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과정은 처참히 찢어졌으며 결과는 무자비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인 남북한 평화에 적극 지지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와 과정을 뛰어넘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안정과 평화 그리고 인격이 존경받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아직 저희 가족은 동생의 시신이나 유해도 못 찾았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동생의 명예회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해명과 이유를 알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작사령관, 이함대 사령관, 유행사령관, 해경청장, 통일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 기조실장의 면담을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저는 괜찮지만 어린 조카들의 미래를 위하여 큰아빠와 어른들의 노력과 현명한 생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극을 방지하고 남북한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유엔을 포함한 남북 공동조사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서해의 우리 함정 간 긴밀한 통신을 개방하고 국조 공조를 위해 공고히 할 수 있는 남북한 당국자 회담도 촉구합니다. 또한 동생의 유해 송환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NLL 해역이 평화의 상징이자 미래 한반도의 성장통이 되는 계기로 북한 해역에 해수산물을 값싸게 매입하고 우리의 선진화된 선박이나 장비로 물물 교환하는 방법으로 북한과 교역이 아닌 시범 사업을 통하여 북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보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제안드립니다. 라는 이런 점잖하고 조심스러운 편지를 보냈던 이유가 그때 당시 동생의 시신을 송환받냐 안 받냐가 저한테는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고 때로는 형식적인 A를 갖춰서 제가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아예 없었고 저를 보란듯이 2년 반 동안 뭉개다가 퇴임하는 날 10시 45분경에 저한테 이메일로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줍니다. 처음에 상소문을 보내서 한 6개월 정도 답엽자 제가 국민신문고로 다시 이 상소문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이 악당들은 이 편지에 그 어떤 답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맥을 짚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또 시신 송환, 또 남북 간, 또 북미 간에 관련된, 평화에 관련된 어찌 보면 이 상소문 안에가 그때 당시 저의 간절한 그 소망이나 어떤 그런 바람들이 담아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편지를 그때 당시 썼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엄청나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 제가 청와대까지 가서 행정관을 나오라고 했고 밖으로 이것들은요 항상 청와대를 제가 가면 밖에 그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편지를 주고받거나 어쩔 때는 언론에 안 내보내주려고 한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청와대 갔더니 그때 문재인이가 국회 그 시정연설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편지가 공개돼 버리면 문재인의 사진이 신문에서 사라질까봐
몰래 기자들을 갖다가 따돌려가지고 몰래 전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까지는 내가 봐줬어요. 왜?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으니까. 이게 이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몰랐던 어떤 그런 아주 그냥 별 추접스러운 짓거리들을 다 했었습니다. 하다못해 편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청와대에다 내가 얼마나 많이 보내고 청와대를 방문했습니까? 그런데 이자들은 그 어떤 답변도 그 어떤 코멘트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은 악마의 정권, 국정농단의 최악의 정권이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문재인의 구속, 그 다음에 이 부역자들,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위해서 저는 끝까지 싸우고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이 좌파들의 와해를 시켜버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